안녕하세요.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88.7MHz 심야식물원 박성우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설로 모두가 당황한 하루를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눈이 녹지 않고 있어서 운전자분들도 조심하셔야 하고, 워낙 눈이 많이 쌓이고 녹지 않았기 때문에 보행자분들도 역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눈이 밟혀서 이렇게 얼음처럼 이렇게 압축돼서 얼은 곳은 특히 걷는 보행자분들께서 유의하셔야 하고, 하루 종일 또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긴장하면서 걷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찜질을 통해 뭉친 근육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서 건강에 꼭 유의해 주셔야 되는데, 이동 시에 꼭 안전하게 좀 주의를 살피시면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히 잘 이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새벽부터 내린 첫눈이 근래에는 좀 보기 힘든 폭설로 내리니까 그냥 이상기후 때문이겠거니 했는데, 바다의 온도가 많이 올라간 탓에 내린 폭설이라고 합니다. 이번 겨울에는 이런 일이 좀 자주 일어날 것 같다고 합니다. 자주 반복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눈폭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리에 좀 눈을 치우면서 최근에 이렇게 단시간에 많은 눈이 내린 적이 있나? 이렇게 많이 쌓인 눈을 본 적이 언제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마 첫눈이 폭설로 중부지방에 이렇게 많이 내린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BBC의 국내 뉴스,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117년 만에 최대의 폭설이라고 합니다. 도로는 제설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긴 한데, 작은 골목골목이나 아니면 횡단보도, 이렇게 보행자들이 걸어야 되는 구간들은 조금 아직 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테고, 강변이나 천변을 걷는 분들은 쌓인 눈이 길이 아닌지 오인하는 일 없도록 조심히 걷는 것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마지막 날 눈 쌓인 거리를 보면서 눈이 올 때 제가 꼭 듣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자이언티의 눈. 내일 아침 하얀 눈이 쌓여 있었음 해요. 그럼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계속 내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해요.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서두르지 마요. 못다한 얘기가 있어요. 잠이 들고 나면 오늘은 어제가 돼버려요. 계속 내 곁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했죠.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밖에는 눈이 와요. 어제 우리 말한 대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다들 눈이 오면 꽉 막힌 출근길, 길어지는 퇴근길에 눈살을 찌푸릴 테지만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다. 서울로 저도 한 3-4시간씩 출근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에도 눈이 오면 저는 그 출근하던 시절에도 그리고 지금도 눈을 치워야 하는 때에도 저는 사실 첫눈을 보면 그리고 눈을 보면 사실 아직도 좋아합니다. 다들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눈이 좋아요. 눈 내리면 갑자기 따뜻해지기도 하고 내리는 게 또 이쁘기도 하고 아직 철이 덜 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눈이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려오면 깃털처럼 이렇게 좌우 반동을 하면서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그런 한방눈을 보면 하늘에서 쏟아지는 깃털 같기도 하고 어렸을 때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베개 싸움을 하잖아요. 깃털 베개로. 그러면 팡팡 하고 떨어지는 그 거위 깃털들이 눈처럼 표현되곤 했는데 참 어렸을 때 그게 궁금했어요. 그 깃털 베개가. 지금 사실 거짓말처럼 깃털 베개를 메고 자는데 어렸을 때 봤던 그 디즈니 영향인지 그 눈 오는 게 참 그 영화 속 애니메이션 속 그 깃털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아해요. 그리고 또 내리는 모양이 또 하얀 벚꽃 같아서 즐겁고 기분 좋아집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얀 눈을 먼저 밟는 일이나 깊은 밤 달빛에 비춰진 밝아진 눈 덮인 새하얀 거리를 걷는 일, 새벽에 내린 쌓인 눈을 치우면서 이웃집 눈 조금 치워주고 혼자 뿌듯해지면서 붉어진 체온을 따뜻한 물로 씻어내리는 그 시간. 그런 시간들이 겹쳐서 저는 참 눈을 좋아합니다. 그 눈 오는 거리에서 제가 가게를 했을 때 그 가게에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가만히 쳐다봐요. 가만히 쳐다보면 뒤뚱뒤뚱 걸으면서 빙판을 조심히 걸어가는데 왜 어느 한 2, 3월쯤 되면 더 이상 아무리 눈을 치워도 기본적으로 도보가 미끄러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뒤뚱뒤뚱 하면서 조심히 지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그 가게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나 따뜻한 차 마시는 일. 지금도 눈이 오면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쌓여서 눈이 오면 전 아직도 설레고 기분 좋습니다. 눈을 치우는 일도 좋아하고 눈 위에서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눈을 좋아하는 제가 요즘 눈 때문에 조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겔라 가드닝으로 양귀비 씨앗과 겔라 가드닝을 조성을 앞두고 있는데 원래 진행됐어야 됐는데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아슬아슬하게 마지막으로 식물을 혹시 심을 수 있지 않을까 봤더니 다 10도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던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싶었는데 눈이 와버리는 바람에 거래처 농장에 있던 식물들도 다 서리를 맞고 한번 눈이 내린 땅은 온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식물을 심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 기회까지 놓쳐버려서 더 이상 이제 눈 덮인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마지막 기회를 좀 날린 상황이어서 참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도 뭐 아쉽고 곤란하긴 한데 뭐 어쩌겠나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있던 요즘입니다. 특히 저한테 겨울은 또 겨울이 다가올수록 저는 참 힘든 계절이다 싶어요. 눈은 참 좋아하지만 겨울이 되면
직업 특성상 식물을 교육하거나 정원을 만드는 제 일의 특성상 눈이 오면 일거리가 뚝 떨어져요. 더 이상 식물을 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백수 상태로 겨울을 나야 해요. 항상. 그래서 일거리가 없어서 좀 빈손만을 쳐다보고 있어야 합니다. 겨울 동안은. 특히 겨울이 다가올수록 참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봄, 여름 때 좀 열심히 벌어놔야 되는데 또 그것도 또 여의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럴 땐 참 곤란합니다. 근데 그걸 또 10년 넘게 반복했는데 이게 무뎌질 때도 됐는데 무뎌지지가 않아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차가운 바람이 불면 불현듯 긴장감과 함께 그 겨울 동안 10년치의 힘듦, 어려움들이 머리로 스쳐 지나가면서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가장 가을과 겨울을 좋아하지만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어제 인터넷에 글을 하나 봤는데 갑자기 내린 폭설로 이틀간 배달 일을 하지 못하는 배달 노동자의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폭설로 이틀간 일을 못해 이번 달 월세가 막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선 이런저런 배달 일에 대한 힘듦을 토로하는 글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듯 했어요. 참 어려운 요즘이구나. 참 겨울이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식물이나 나무들처럼 추운 겨울 잠시 숨을 멈추고 시간이 흘러가면 어떨까? 다시 따뜻한 온기가 둘러싸이면 다시 숨을 몰아쉬면 어떨까? 나만 놔두고 시간이 그냥 흘러갔으면 좋겠다. 힘든 시간이 다 지난 뒤에 다시 번쩍하고 눈을 떠서 바쁘게 힘차게 살아보면 어떨까? 그런 망상을 했습니다. 나도 땅 밑에 심겨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힘든 시간이 다 지난 뒤에 나 번쩍하고 눈을 떠서 다시 바쁘게 힘차게 열심히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은데, 식물이란 녀석이 참 부럽다가도 한편 대견하기도 한 것이 추위를 피해서 도망갈 다리도 없고 눈을 피해서 숨을 지붕도 없는 녀석이 찬바람에 강풍에 눈보라에도 참고 참아내 아무렇지 않게 다시 봄을 맞이하는 식물이 제 눈에는 참 멋져 보였어요. 자기 이해나 고민, 후회, 자기 혐오 그런 거 없이 그저 그냥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계절을 지나 보내는 식물이 참 닮고 싶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게릴라 가드닝으로 꽃 양귀비 씨를 나눴는데 가을철 10월에서 11월에 파종하는 꽃 양귀비는 긴 겨울 속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야 다음 해 5월에 꽃이 피는 양귀비는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만 꽃을 피웁니다. 열매가 맺혀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씨앗이 되어 얼고 녹기를 반복합니다. 구도자나 수행자처럼 고난을 반복해야만 꽃을 피웁니다. 이것이 꼭 삶의 모습 같아서 그게 너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몰아술 숨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지치는 요즘입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영상을 같이 틀어놓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이제 다 유튜브가 발명된 이래로 모두가 좋아하는 일일 텐데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틀어놓고 서류 작업을 하거나 디자인 작업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가끔 되게 재미있는 다큐들이 많아요. 그 중에 다이버에 관한 다큐를 봤어요. 깊은 바닷속을 산소통 없이 맨몸으로 하염없이 내려가는 프리다이버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무호흡 다이빙이 가장 어려운 점은 숨참기라고 하더라고요.
숨을 못 참겠으면 수중으로 올라와 숨을 쉬어야 하는데, 근데 또 너무 깊이 내려가면 올라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탓에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블랙아웃이 돼서 기절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인 숨참기는 프리다이버가 가장 오랫동안 훈련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알맞게 숨을 쉬는 것, 조금씩 들이마시는 것,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숨참기에는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지만 그중 숨참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감각이라고 합니다. 들이마신 숨이 다 돼 더 이상 숨을 참을 수 없어 숨을 토해낼 거라는 압박감. 죽음 직전의 감각, 점점 멀어지는 수면, 숨을 참기 어려워질 때 마주하는 죽음의 감각. 그것이 프리다이버에게 가장 위험한 블랙아웃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호흡 다이빙은 숨을 참는 훈련에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최고의 고비를 견뎌내는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그 숨이 넘어가는 고비를 넘어서면 그제서야 긴 무호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은 평정심, 결국 숨이 넘어가지 않고 숨을 계속해서 참을 수 있다는 경험이, 그 경험이 쌓인 경험에서 만들어내는 믿음. 이 순간이 지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숨을 참아내게 만들어준다 합니다. 숨을 참아내는 것 또한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숨을 참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흔들리는 요동치는 마음을 잠재울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올해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좀 순탄하게 지나가는 일 없이 하나하나 다 막혔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시간들을 개인적으로는 보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숨을 참고 걷는 것처럼, 그냥 매일매일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약간 먹먹하고 답답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꼭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마지막 숨을 들이마신 것처럼 이렇게 먹먹한 그런 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이 숨을 끝으로 물 위로 오를지, 겪어내고 더 깊은 바닷속을 탐험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저 말고도 많을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겨울은, 차가운 바다는, 갑자기 내린 폭설은 우리의 인내를 끊임없이 묻지만, 우린 발을 뗄지 수면 위로 오를지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길 잃은 우리에게 숨을 참는 법을 잠시 잊은 우리에게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유, 러브 포엠. 누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나 봐. 숨죽여 쓴 사랑 시간 낮게 들리는 듯해. 너에게로 선명히 날아가 늦지 않게 자리에 닿기를. I'll be there 홀로가 없는 너의 뒤에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이유의 러브 포엠은 한 2번 틀었었나? 전 제법 자주 트는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많이 들은 노래여서 그런 것 같아요. 방황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이야기 같아서, 꼭 나를 지켜보던 누군가가 내게 해주는 이야기 같아서, 누군가에게는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해주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아주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훈련을 받아왔다고 생각해요. 무언가를 계획하거나 기획하거나 내일 무언가를 할 것, 미래에 무언가를 할 것을 끊임없이 계획하고 그 계획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뭐 별을 읽거나 굉장히 먼 과거에는 별을 읽는 방법으로 길을 찾았었을 테고, 지금에서야 별 위에 위성을 쏘아서 내가 갈 길을 찾을 테고, 장래를 고민하고 삶을 계획하고 노후를 고민하는 것처럼 먼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모두가 다 먼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역시 과거가 만들어낸 현재이기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계획하는 삶은 어쩔 땐 꼭 바다 속에서 숨쉬게 하는 것 같아서 폐에 남은 숨만 생각하다 그 숨 때문에 금세 혼란스럽고 두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바다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이유는 자유롭게 바닷속 깊은 곳의 미지를 탐험하고 즐겁게 놀아보려고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빛나는 산호나 바닷속 신기한 생명들, 물의 움직임, 빛에서 하늘에 빛이 내려오는 그 찰랑거림, 그리고 꼭 우주 속을 유영하는 것 같은 신비감, 이런 즐거움 때문에 프리다이빙이라는 걸 하는 거겠죠. 우린 잠시 길을 잃은 것 뿐입니다. 잠시 숨 참기가 어려워진 것 뿐입니다. 다시 숨을 참고 바다를 유랑하며 자유로워질 때까지 좀 더 마지막 한숨을 참아내 봅시다. 위로 아닌 위로를, 고백 아닌 고백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양귀비, 꽃 양귀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처음에 제가 계획했었던 건 꽃씨를 뿌리는 직파, 흙 위가 아닌 다양한 부속물이 덮인 흙 위에서는, 이게 직파에서는 씨앗이 발화가 안 돼요. 왜냐면 왜 이렇게 밭 같은 곳에 씨를 직접적으로 뿌리면 흙 위에 이렇게 안착이 되잖아요. 주변에 흙 좀 이렇게 덮어주면. 근데 우리가 흔히 길을 걷는 길가는 사실 뭐 낙엽이나 나무 가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쌓여 있어서 토양 속 깊이 씨앗이 들어가는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씨앗을 위에 뿌리려면 꼭 구멍을 내서 그 구멍 속에 씨앗을 넣고 흙을 덮어 주어야 하는데, 이게 토양을 다 정리한 다음에 해야 돼서 길거리에 그냥 이렇게 편히 축축축 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심에서 정원을 만드는 게릴라 가드닝은 토양을 정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시드밤입니다. 우리말로는 씨앗 폭탄이라고 불리는데, 흙을 뭉치거나 뭐 흙 속에 씨앗을 넣고 흙을 점토 같은 걸 조금 배합해서 단단하게 만들거나, 혹은 점토를 지점토나 점토 같은 걸 굉장히 얇게 펴서 그 속에 씨앗과 흙을 넣고 돌돌 말려서 흙 위에 던져두면 비나 눈을 맞고 천천히 녹아서 씨앗이 토양 위로 이렇게 천천히 그 지점토나 그 점토가 녹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흙과 씨앗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흘러나오는 그런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만드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체험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시간이 없을 때 게릴라 가드닝 체험을 해야 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 때 꼭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씨앗을 뿌리는 행위가 그냥 단순한 반복 노동이 아니고 좀 재미있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약간 놀이로서, 프로그램으로서, 컨텐츠로서 즐거움이 있어서 자주 쓰는 방법인데, 이번에는 10월부터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야 됐었는데 마침 딱 10월부터 11월까지 파종이 가능한 꽃 양귀비 씨앗이 있어서 꽃 양귀비 씨앗으로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씨앗을 구매하려고 막 수소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안산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안산에서 구입하기라는 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산에서 씨앗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막 이렇게 찾아보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단서가 달려있긴 했지만 뭐 씨앗이라는 게 뭐 그렇게까지 구하기 힘들까? 한 번도 씨앗을 구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저는 이 일을 해오면서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씨앗이 구하기가 힘들어? 왜? 근데 그냥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3일이면 쿠팡을 통해서 인터넷 배달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씨앗을 2주가 넘게 걸려 구했어요. 꽃 양귀비 씨를 2주가 넘게 걸려서 구매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왜 그렇게 됐냐면 이게 원래 제가 수원에 살았는데 수원에는 원예 그러니까 종묘사도 있고 원예 자재상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지금 몇 개 안 남았지만 그래도 있긴 있어요. 자주 사러 가는. 그래서 그냥 뭐 모든 도시에 있겠거니 했는데, 그래서 그냥 안산에도 막연히 있겠지 하고 그냥 돌아다녔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돌아다니고 했는데, 결론부터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2주가 걸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안산에 있는 종묘사를 검색했는데 대충 전화가 아예 안 되거나 다른 곳이거나 뭐 이런 데를 제외하고 한 5곳 정도를 찾아서 가봤는데 이게 한 군데도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도까지 갔는데 이게 잠깐 그날만 안 계셨던 건지 아예 간판이 바뀐 데도 있었고, 과반수는 없어진 곳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원예자재, 그러니까 원예의 재료를 판매하는 원예자재 상인데, 이게 인터넷에 검색되는 데를 찾아서 가보니까 또 원예자재도 대부분 없어진 상태거나 아니면 문이 닫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3시간씩 거의 2주 동안 매일매일 찾아다녔어요. 진짜 한 번도 이렇게 씨앗을 구매하기가 어려웠던 적이 없어서 곤란한데, 이게 바로 옆 동네에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못 사니까, 안산에서만 사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뭐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다이소에는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에 있는 다이소를 한 6군데 넘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또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냐 하다가, 전에 반월동에서 프로그램 컨설팅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흙을 어떤 작은 화원에서 샀어요. 작은 화원은 아니고 좀 큰 화원, 난을 파는 곳인데 거기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저 전에 흙 샀던 사람인데요, 혹시 양귀비 씨앗을 좀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랬더니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곳이 농협지원센터였어요. 거기도 또 반월이라는 붙은 곳인데, 반월 농협
농업지원센터였는데 자원지원과 이런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농협지원과 직원분들이 막 여기저기 전화해서 수소문 해주시고 막 여기저기 찾다가 결국 찾아서 원래 구매해야 되는 2kg의 씨앗 중에 딱 1kg만 겨우 구했어요. 그래서 씨앗 시드밤을 만들었습니다. 참 3일과 2주 15일 넘게 차이 나는 이 시간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어떤 시간이 이렇게 어려움을 만들어냈을까? 참 고민해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떤 기점을 지나서부터 대부분 그 정원을 만들 때 쓰는 거든 아니면 공간 장식할 때 쓰는 재료를 일정량 이상 다 인터넷에서 구매하더라고요. 제가 뭐 꽃이나 식물 같은 건 꼭 그 직접 가서 실물을 보고 구입하긴 하지만 이외의 자재들 흙벽돌 뭐 철제 구조물 뭐 구조물에 쓰는 거 뭐 견적받거나 이런 거 대부분 다 인터넷으로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는 사실 인터넷으로 그냥 주소만 찾아보고 번호만 좀 보고 가지 대부분 다 직접 갔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다 인터넷으로 해결하고 인터넷이 아니면 또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을 구하는 그 동안 마치 인터넷 세상을 강제로 끊긴 원시인처럼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넷 없이는 천둥 벌거숭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조금 우습기도 했고 참 많은 걸 놓치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참 돌이켜보니까 원래 수원에서도 한 10곳 넘던 종묘상도 있었고 원예자재상도 많았는데 한두 곳만 살아나온 것 같아요. 대부분 유통 구조가 인터넷으로 큰 창고를 두고 인터넷에 마켓을 두는 그런 웹 마켓형 유통 구조를 대부분 갖고 있다 보니까 마진을 적게 남기고 대량으로 구매해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창고형 인터넷 마켓이 주를 이루니까 이런 오프라인 실물 마켓이 점점 줄어드는구나. 이게 곧바로 원예부터 찾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식물을 눈 덕에 못 심으니까 조화장식으로 정원을 게일라 가드닝을 느닷없이 튀어나온 정원의 모습을 조화장식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래처에 찾아갔는데 물론 이제 바쁘기도 했고 근데 크리스마스 지금은 완전 크리스마스예요. 조화시장은. 근데 조화의 자재 거래처에서 왜 선생님은 왜 매번 직접 찾아와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직접 찾아오는 분들은 소매 고객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왜 직접 와?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거나 전화로 그냥 인터넷으로 보고 전화로 주문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었어요. 최근 한 2, 3년 동안. 그러니까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구매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든지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세상 혹은 인터넷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 세상이 와버렸구나. 야, 이거 완전 사이버펑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찰나에 영상 하나가 머리를 맴돌더라고요. 참 슬픈 영상이었는데 이 일이 일어나기 한 며칠 전에 본 영상이어서 생생한데 어떤 엘리베이터의 모습이에요. 이제 젊은 배달기사와 노인이 대화하는 영상이었고 영상이 찍힌 건 이제 배달원의 캠을 통해서인데 이제 할아버지가 연신 배달기사한테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도 치킨 먹고 싶은데 계속 그 말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치킨 먹고 싶은데 하면서 이제 술을 조금 자셨고 그래서 배달 음식을 계속 이렇게 보세요. 그 번호가 있나 하고 찾아보시는 거겠죠. 근데 이제 배달기사분이
연세가 조금 젊으셔 보여요. 그 젊은 배달원 분께서 이제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시면서 계속 다가와서 음식을 만지는 할아버지가 좀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조금 뒷걸음질 치면서 아우 저는 몰라요. 저는 그냥 배달만 해요. 치킨은 어플로 시키셔야 돼요. 어플로.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런 거 몰라. 그냥 나 치킨이 먹고 싶어. 번호를 좀 줘. 번호를.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세요. 번호를 달라고. 근데 이제 당황하셨는지 그 번호를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미숙하셨는지 저도 번호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계속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만 반복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배달의 민땡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모르시는 거죠. 그 옛날에는 전화를 하면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전화번호부도 안 만드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치킨을 먹을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업체가 배달을 하니까 어플리케이션을 안 쓰는 사람은 혹은 못 쓰는 사람은 치킨 한 마리도 못 시켜 먹는구나. 아이고야. 그래서 결국 그 할아버지께서는 드시고 싶으셨던 치킨을 드셨는지 못 드셨는지는 모릅니다. 치킨이 먹고 싶은 할아버지와 종묘사, 원의 자재상, 그리고 저는 혹은 미래의 저는 인터넷과 모바일리티의 세계에서 좀 벗어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터넷 세계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세계 밖으로 추방되는 세계일지도 모르겠다. 현재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무섭고 좀 슬프더라고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무너지고 무가치와 가치가 뒤섞인 세계에서 살아남으려고 최선을 다한 오늘 대한민국은 어느 세계보다 발전된 빠른 성장한 세계입니다. 저성장의 그늘 속에서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세계의 여행을 다니는 유튜버들은 다양한 외국인들을 만나며 한국의 빠름과 모바일 네트워크의 성장세를 한없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우린 그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 대한민국 정말 빠르고 놀라운 발전의 세계구나. 불과 몇십 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벗어나서 고속 성장을 이어오다 어느새 세계의 중심이 된 한국은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배달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전자거래로 주식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장애 없이 전 세계의 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산 중턱에서도 전화를 할 수 있는 외지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지는 그런 훌륭한 미래 속을 살고 있지만 도심 한가운데서 고독사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몰라서 치킨을 먹을 수 없는 세계. 씨앗을 구매하는 것에 2주가 걸릴지 모르고 모든 곳에 갈 수 있고 모든 정보가 있지만 정보 없인 어느 곳도 갈 수 없는 세계. 너무 빨리 달리는 세계는 한 걸음 뒤처진 사람을 두고 더욱 빠르게 달려갑니다. 우리의 빠름은 누군가를 뒤로 한 채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수십 년 뒤에 저이자 종묘사이자 치킨이 먹고 싶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일 겁니다. 가상의 세계에선 살지 못하는 사람은 현실에서 사라지는 슬픈 잃어버린 세계라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인터넷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알려주는 노력은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지원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모바일과 인터넷을 알려주는 수업도 사실 진행하고 있고 주변의 자식분들이나 아니면 젊은 분들이 알려드리긴 하지만 변화보다 학습이 느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이 빨리 바뀌니까요.
인터넷을 배우면 모바일이 나오고, 모바일이 나오면 인터넷 미디어가 나오고, 그 다음은 뭐가 될지, 뭘 더 배워야 할지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습득할수록 익숙해지는 정보보다 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은 느린 사람들을 두고 떠나는 기분이 들어서 씁쓸했습니다. 저도 이제 교육생분들이 대부분 5, 60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 7, 80대 분들도 계셔서 정원 디자인 수업을 위해서 인터넷 접속 방법, 검색 방법 등을 좀 수업에 넣기도 합니다. 병충해를 검색하는 방법, 병충해를 글로 묘사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방법. 그래서 어떤 병인지를 찾아내서 약을 구매하는 방법 같은 걸 이렇게 시리즈로 만들어서 교육하기도 하고, 정원 디자인을 보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수업 내용에 넣어요. 이제 정원 디자인은 좀 특수성이 있는 게, 정원 디자인은 최대한 많은 디자인을 봐야 해요. 공간을 나누는 분할 방법, 공간의 역할, 공간을 분할하는 이유, 어떻게 공간을 세련되게 분할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눈으로 봐야 돼요. 사진 같은 걸로. 그래서 정원 디자인도 굉장히 트렌드가 민감하기 때문에 트렌드도 반영해야 하고, 그리고 식물의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초화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돌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를,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습득해야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만드는 비용이 너무 높잖아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아무리 작은 게릴라 가든지, 아무리 작은 단위의 정원을 만들더라도 적어도 5, 600만 원 든단 말이죠. 아무리 기초까지 내려가더라도 300만 원 이상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만드는 기회비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것을 실습하고 익히고 배우는 과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시뮬레이션 해서 보는 거죠. 사진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인터넷에서 습득할 수 있게, 읽을 수 있게, 공간을 읽고, 디자인의 기초를 읽고, 식물을 어떻게 배열 배치하는지를 읽는 방법을 교육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제 검색으로 병충해를 확인하고 인터넷에서 약을 처방하는 방법, 디자인을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비싼 책으로만 존재했어요. 그래도 10몇 년 전에도 정원 디자인을 15년, 16년, 17년 전에도, 16년 전에도 이게 인터넷으로는 잘 안 나왔어요. 정원 디자인의 그게. 그래서 비싼 잡지를 돈 내고 끊어봤어야 했어요. 외국 잡지를 수입해오는 잡지사에 연락을 해서, 등록을 해서 돈을 내고 월 정기 금액을 내고 매달 끊어봤어야 했어요. 아니면 6개월치의 잡지 분량을 돈 내고 사서 그걸 받아보거나. 그래서 요즘에 그 일본의 정원 트렌드는 어떤지 이런 것도 봐야 하고, 가끔씩 그 디자인북이라 그래서 굉장히 고가, 10만 원, 20만 원대에 그것보다 더 비싼 것도 있고, 그런 잡지 책, 그 정원 디자인 책, 기술되어 있는 그 정원 책도 구매해서 봐야 하고. 근데 요즘은 다 공짜죠. 다 인터넷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돈 한 푼 안 들이고 인터넷으로 정원 디자인을 매일매일 올라오는 자료들을 볼 수 있어요. 전 세계의 것들을 그냥 무료로 간편하게. 혁신이죠. 불과 16년, 17년 전만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니까 혁신이죠. SNS라는 건 참 많은 혁신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모바일리티도 그렇고. 근데 그게 어려운 어르신들한테는 더욱 슬퍼지는 거예요. 정보가 다양화할수록, 세분화할수록, 간편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수록 어르신들이나 그 정보를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에겐 오히려 더 큰 슬픔이겠죠. 내가 섞일 수 없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현실을 살고 있지만 가상에 모여드는 세계가 그 가상의
옮겨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으로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정원 디자인 수업을 듣는 분들이 우연치 않게 7, 80대 분들이 모였던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거리 화분을 가꾸는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 자체가 노인정에서 왔기 때문에 노인정의 구성원들이셔서 그 회관에 모이시는 어르신들이 우리도 저 거리 화분을 가꾸고 싶다. 가꿀래. 가르쳐줘. 이래서 7, 80대가 대부분인 구성원인 적이 있어요. 아주 젊은 분들은 60대 후반. 그분들께 이제 병충해에 대해서 교육을 하다가 검색을 해야 되는 이 교육 방법인데 검색하는 방법을 모르셨어요. 그래서 핸드폰 속에 인터넷을 접속하는 방법부터 검색하는 방법 이런 걸 한 회차 통으로 내어서 그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했던 적이 있어요. 같은 세상을 사는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서로의 그런 어려움들, 내가 교육하기에 어려움, 그 정보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을 서로 나눈 탓인지 마지막에는 되게 끈끈하고 참 수업이 마지막 끝날 때는 살짝 눈물도 나고 그런 먹먹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끈끈하면서 먹먹한. 저는 개인적으로 우정을 나눴다고 생각하는데 아날로그를 지켜가는 분야들도 있잖아요. 끝까지 아날로그화 해야 하는 분야들. 그리고 그런 나라도 있고 참 부럽더라고요. 아날로그를 지킨다는 건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같은 세상을 살아도 세계가 다른 것 같다는 착각이 들어서 이 어르신들 뿐 아니고 먼 후에 내가 걱정되더라고요. 참 지금의 어른들이 걱정스럽기도 하고 먼 미래에 나도 분명히 이렇게 될 텐데 나도 어르신들처럼 더 이상 현실의 세계에서 살면서 가상의 세계에 섞이지 못하는 때가 오겠구나. 정보의 불균형이니 정보의 양극화니 이런 고리타분한 말들을 뒤로 하더라도 확실한 것은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뒤에 두고 가는 사람이 없는지 한 번쯤 살펴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꽃 양귀비를 사러 간 기나긴 여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도 아는 것, 그것을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부터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역시 저처럼 정보의 불균형 없이 어르신들도 쉽게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교육 방법들을 선택하시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을 배우지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유튜브를 바로 접해서 모바일리티를 익히는 것, 약간 퀀텀 점프를 해서 너무나도 발전된 과학은 또 유저를 그 사용자를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과학의 발전을 기대해 보기도 하고 혹은 또 그 속에서 누가 지쳐져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 씨앗사러 대부도에 있는 종묘상을 갔는데 갔었다고 했었잖아요. 위에 그 양귀비 씨앗을 파는 종묘상이 대부도에 있다고 하길래 대부도까지 갔어요. 찾다. 근데 막히는 도로 때문인지 못 찾겠더라고요. 아무리 주소지로 가도 그냥 헛돌기만 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대부도 대탐험을 했어요. 그래서 겨울 바다를 그냥 보게 됐는데 휴게소에 먼저 들렸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 가을 겨울 바다.
그렇게 바쁘게 헤매던 차에 대부도에 갔는데 또 멋진 대부도의 모습을 보니까 또 순간 정말 멋진 자연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대부도에 사는 참 멋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눈이 많이 와서 당장엔 못 가겠지만 좀 일이 마무리되면 또 대부도 한번 가서 또 거기에 되게 맛있는 칼국수집이 있거든요. 좀 비싸요. 비싼데 그래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 칼국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대부도에 있는 칼국수집 좀 유명한 데라고 하는데 뭐 밖에서 보면 거의 스테이크하우스예요. 근데 들어가면 칼국수가 메뉴인데 진짜 맛있었어요. 뭐 상호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너무 맛있더라고요. 한번 가서 한 그릇 드셔보셨으면 하네요. 그렇게 대부도 여행을 약속해보고 우린 숨을 참아야 하는 계절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타는 마지막 숨이 넘어야 그 너머에 봄이 기다리고 있음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이 차고 더 이상 숨이 넘어갈 것 같을 때 그 시간이 넘어야 그 시간이 지나야만 봄이 오는구나. 꼭 이 시간이 지나면 봄이 오겠구나. 다시 꽃 피겠구나. 벚꽃이 흩날리겠구나. 더운 바람에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해변가를 걸을 시간이 돌아오겠구나. 그렇게 힘내셔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겨울밤과 겨울 눈과 그리고 우리가 너무 빨리 달린 탓에 남겨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노래 듣고 다음 밤에 찾아오겠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88.7MHz 심야식물원 박성우였습니다. 노래는 카더가든 내일의 우리 듣고 다음 밤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시간들은 다 잊어버렸죠. 어쩌면 내게는 좋은 일인 것만 같아요. 나 그대 새로움 보고 싶어 서둘러 걸어요. 시간은 많지 않고 또 지나가지만 중요치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걸 할래요. 바다를 건너서 날아갈래. Tomorrow, tomorrow. 어두운 밤 꺼지지 않는 빛 내게 비춰줘요. 상처로 남겨진 이 길에 작은 내 방 그대의 꿈으로 채울게요. Tomorrow I'll get into your 머물렀던 계절을 이제는 보내요. 나 그대 있음에 아무 미련 없이 웃어요. 손을 꼭 잡고서 걸어가면 Tomorrow, tomorrow. 어두운 밤 꺼지지 않는 빛 내게 비춰줘요. 상처로 남겨진 이 길에 작은 내 방 그대의 꿈으로 채울게요.
잡아줘 불 꺼진 작은 내 방 그대의 꿈으로 채울게요 Tomorrow I get it 어두운 밤 꺼지지 않는 빛 내게 비춰줘요 상처로 남겨진 이 길에 두려움은 저 멀리 숨긴 채 달아나요 내일엔 그대뿐 있음에 Tomorrow I'll get into your